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11월 20일에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도 16일 새벽에 카타르에 도착한 손흥민 선수를 마지막으로 26명의 최종 선수 모두 카타르에 합류했습니다.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안아골절을 당하여 대표팀 참가에 불안함을 남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도착한 16일 도하 알레글라 훈련장에서 검은색 안면 마스크와 함께 훈련에 참가했고 그가 이번 월드컵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었습니다. 훈련 뒤 손흥민은 카타르 오기 전부터 영국에서 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날씨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달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전부터 체감 온도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 탓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볼 수 없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제 능력을 최대한 뽑아내서 잊지 못할 월드컵을 만들고 싶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말한 월드컵과는 다른 의미로 카타르 월드컵은 잊지 못할 월드컵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전 세계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교류하고 경합하여 개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거대한 축제의 장입니다. 그리고 선수들 이외에 그 뒤에서 일하는 진행요원, 주최국가, 시민 등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융합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장인데요. 하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기는 힘들 것처럼 보입니다. 카타르가 월드컵의 무대로 선정된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전 국제축구연맹 회장 제프 블래터 2022년 월드컵 개최지를 카타르로 정한 건 실수였다고 말하는데요. 블래터 전 회장은 우리는 당시 집행위원회에서 2018년 월드컵은 러시아, 2022년 월드컵은 미국에서 개최하는 걸로 합의했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두 국가가 차례로 월드컵을 개최하면 평화의 상징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막판 투표에서 미국으로 표심이 모이지 않아 카타르로 개최권이 넘어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 회장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카타르 왕세자가 점심을 가진 뒤 유럽의 4표가 모두 카타르로 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카타르가 프랑스의 전투기를 구매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정 이후 카타르 월드컵 준비 과정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카타르는 2012년부터 지어지는 월드컵 경기장과 도로, 공항은 200만 명 이상의 인원의 이주 노동자를 끌어모아 만들었습니다. 카타르의 인구 290여만 명, 정식 시민권자는 40여만 명에 불과한 탓에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으로 노동력을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물들을 만드는 과정에 고용주와 피고용주라는 이름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출국 허가도 할 수 없고 카팔라 제도에 따른 일자리 변경 제한, 내국인 노동자 보호,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의 자유와 같이 필수적인 사안에도 어느 것 하나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과 도로와 공항을 위한 10년 동안 이주 노동자 6,7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카타르 정부는 그들의 죽음을 모두 자연사 처리하며 방관하였습니다. 월급은 고작 한국 돈으로 32만 6천 원, 여름철 온도가 50도씨까지 치솟고 뜨거운 사막에서 일해야 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기본 보호장비도 받지 못하였고 안전관리도 소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심지어 10시간 근무라는 노동법도 지켜지지 않았고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하였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숙소도 냉난방 시설도 수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사망한 노동자의 시신을 어디서 일하였는지 왜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부검 없이 화장하였고 그들 대부분은 심정지나 호흡곤란으로 인한 자연사 처리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20에서 50대의 젊은 남성이 심정지나 호흡곤란으로 인한 자연사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하였으며 국제인권위는 지속해서 카타르 정부의 사망자들을 모두 부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정부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검을 외면하였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온 이주 노동자들은 카팔라 제도하에 도망갈 수도, 국외로 출국도 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피해 젖은 월드컵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여전히 카타르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준비 과정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월드컵 자체의 이슬람 문화 강요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는 이슬람 종교와 무관하게 카타르 내에서는 돼지고기와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술은 허용된 시간에서만 먹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는 어느 곳에서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종교라는 이름하에 자기 국민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여는 개최국으로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화합이 장에서 다른 국가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문화 강요입니다. 사람마다 식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돼지고기는 최고의 음식 재료가 될 수도 누구에게는 종교적으로 못 먹는 식재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 한 명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4년을 힘들게 준비하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은 특히 컨디션 조절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카타르 정부는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월드컵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카타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숙소는 대규모의 컨테이너에 침대와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이며 이것의 가격은 한화로 28만 원 달하고 있습니다. 축구팬 벗겨 먹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관광객은 가까운 다른 나라에 숙박을 잡고 경기 당일 항공편을 예약하는 등 하루 500편가량의 편도 항공도 생겼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맥주도 한 잔에 25,000원가량에 판매되고 그마저도 경기 전후 6시간까지만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마저 절제시키는 월드컵, 즐겁고 행복해야 할 월드컵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금욕시키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한편 그런 카타르에서 굴욕을 당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개막식 4일 전 11월 18일 카타르 도하에 나가 있는 덴마크 기자가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카타르 보안요원이 나타나 촬영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생방송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자 덴마크 기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기자라고 밝혔음에도 촬영을 지속하면 카메라를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에는 뒷사건이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카타르 공사 현장의 사망 사건이나 주류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카타르 월드컵의 관계자들이 덴마크에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인데요. 하지만 이 영상이 온라인으로 공개되자 세계에서 조롱과 비판을 듣게 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카타르 정부가 덴마크 정부에 착오가 있었다고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한국은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항목에 따라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요. 미국 정치학자 스테펀 해버드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대표적 지수인 프리덤 지수와 프리덤 하우스 지수를 한국의 민주주의에 비교 평가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꾸준히 발전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유럽이나 미국과 비슷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그보다 우월하다는 평가이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너무 흔하여 느껴지지 않는 자유라는 단어의 소중함이 카타르에서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공기 안에 있지만 공기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자유도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이 많은 카타르 월드컵이지만 한국의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어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